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내 생일에 엄마가 사준 케이크야. 버스 정류장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남학생이 바로 내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지름길 영어의 제이슨입니다. 방금 봤던 문장들, 미국 7살 아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한 왕초보가 말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제이쌤은 지름길 영어잖아요. 이번 시간 미국 7살 아이가 매일 쓰는 어순 공식 4번째 시간으로서 왕초보도 바로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려운 문법 용어 없이 단순히 한글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단시간에 긴 문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녀는 내 친구야.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t boy is my friend.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소년이 어제 학교에서 만났던 내 친구야. 한눈에 봐도 너무 길어 보이는데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That boy standing under the tree is my friend I met at school yesterday. 하지만 이 문장에 꾸며주는 부분을 제거하면 That boy is my friend. 소녀는 내 친구다 라고 첫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는 뒤에 붙여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공식으로 이해해서 실전에 써먹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긴 문장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먹었던 사과,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물건, 사람, 동작 이렇게 쉽게 기억하면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은 사과, apple. 다음은 사람 동작, 내가 먹었다, I ate. 그리고 마지막에 yesterday, 시간을 붙여주면 an apple I had yesterday. 어제 내가 먹었던 사과.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부분이 전문용어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문법용어를 몰라도 충분히 많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생각보다 영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7살 아이가 많이 사용하는 6가지의 영어 어순 공식을 준비했는데 이 공식들을 실생활에 계속 써먹게 되면 결국 영어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어제 샀던 노트북이다.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쉽게 만드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긴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짧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제 샀던 노트북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지만 짧게 이것은 노트북이다 부터 먼저 시작하면 쉽습니다. This is a laptop. 그럼 어떤 노트북일까요? 내가 산 노트북이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어순 공식, 물건, 사람, 동작 순으로 적게 되면 laptop, I bought. 그럼 최종 문장은 This is a laptop, I bought. 이것은 노트북이다. 내가 샀던.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의 어순은 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설명하는 것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로 먼저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즉 사람 동작을 먼저 넣고 뒤에는 붙여가는 원리로 문장을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어 어순 공식을 보면서 쉽고 빠르게 어순을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7살 아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들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좋아해. 그럼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제이쌤이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문장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 동작을 넣어 볼게요. 주어가 누구일까요? 내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엄마인가요? 네, 내 친구들입니다. My friends. My friends 다음에는 동작이 와야 되겠죠? 동작은 좋아한다. like. 그럼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뒤에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영어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바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짧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이죠. 네, 음식을 좋아합니다. 음식은 영어로 food.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면 영어로 바로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짧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My friends like the food. 그런데 어떤 음식이죠? 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이 부분에 바로 영어 어순 공식 지름길이 있는데요.
물건 다음에 사람 동작을 넣어주면 쉽게 완성이 됩니다. 음식? 어떤 음식?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풀어서 쓰면 엄마가 만들었다. My mom made. 그래서 최종 문장은 My friends like the food my mom made.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물건 다음에 사람 동작을 넣어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고급 문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가 쓴 책 그러면은 물건 다음 사람 동작 어순을 알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뭐죠? 네, 책이죠. book. 네가 썼다. 쓰다는 write. write의 과거는 wrote이기 때문에 you wrote. 그래서 최종 문장은 the book you wrote. 네가 쓴 책. 다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물건 다음 사람 동작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물건은 the game. 다음은 사람 동작. 사람은 we. 동작은 좋아하다. love. 그래서 최종 문장은 the game we love.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그럼 이런 표현들로 바로 문장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 주다, 사람 물건 공식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나는 네가 쓴 책을 그녀에게 줬어. 이 문장을 보면 너무나 긴 문장이고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 동작으로 시작을 하면 쉽습니다. 나는 줬다. I gave. 누구에게? 그녀에게. her. 무엇을 줬죠? 네가 쓴 책. 네가 쓴 책은 the book you wrote. 그럼 최종 문장은 I gave her the book you wrote. 나는 그녀에게 네가 쓴 책을 줬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은 축구야.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The game we love. 축구는 영어로 soccer. 그래서 The game we love is soccer.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은 축구야. 문장이 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건 다음에 사람 동작을 넣어주면 정말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가 원하는 선물. 여기서는 물건이 선물이기 때문에 the present. 다음은 사람 동작. You want.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건은 the money. 다음은 사람 동작. 내가 가지다. I have. 우리가 본 영화. 물건은 the movie. 우리가 봤다. We watched.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 물건은 호텔. 그들이 머물렀다. They stayed. 이렇게 물건, 사람 동작, 공식만 알고 있으면 좀 더 길게 내가 원하는 표현들이 담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구로 계속 응용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서 내 것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나타낼 때에도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제 봤던 내 친구.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내 친구일까요? 네, 내 친구이죠. 어떤 친구? 내가 어제 봤던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어순 공식에 따라서 사람 부분에는 내 친구, my friend. 다음에는 사람 동작, I saw yesterday. 그래서 my friend,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봤던 내 친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내가 어제 만났던 내 여자친구. 그럼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자친구겠죠? 영어 어순 공식에 따라서 사람 부분에는 my girlfriend. 다음 사람 동작에는 내가 만났다. I met yesterday. 그래서 최종 문장은 My girlfriend, I met yesterday.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건, 사람, 동작 또는 사람, 동작 공식을 배웠는데 방금 학습한 내용은 문법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말하고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순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문법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이 나오고 이해가 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물건 또는 사람으로 계속 응용하고 연습하시면서 내 것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장소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가 일하고 있는 병원, 이걸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됩니다. Where. 어디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where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어순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장소, where, 사람 동작으로 쉽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써먹어 볼까요? 먼저 장소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장소는 병원, 병원은 영어로 hospital. 다음은 where를 적고 마지막에는 사람 동작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사람은 he, 일하다, works. 그래서 최종 문장은 the hospital where he works. 그가 일하는 병원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긴 문장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그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갔다. 그럼 여기서 영어 순대로 나는 갔다가 먼저 와야 되겠죠? I went. 어디로 갔죠? 병원에 간 거죠.
the hospital where he works. 그래서 I went to the hospital where he works.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어려운 문장 같지만 영어 어순 공식대로 차례대로 써나가니까 확실히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다른 예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내가 장난감을 산 가게. 그럼 영어 어순 공식대로 장소가 먼저 나오면 됩니다. 가게는 영어로 the store. 다음은 where를 넣고 사람 동작. 사람은 I. 샀다. but. 무엇을? 장난감을. toys. 그럼 최종 문장은 the store where I bought toys. 내가 장난감을 산 가게. 그럼 여기서 좀 더 긴 문장으로 바꾸면 내가 장난감을 산 가게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니까 방문은 영어로 visit이기 때문에 please visit, 방문해 주세요. 어디를? 가게를. The store where I bought toys. 그래서 최종 문장은 please visit the store where I bought toys.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사용할 때는 장소, where 다음에 사람 동작, 영어 순대로 하면 충분히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가 태어난 집, 집은 영어로 house. 그가 태어나다는 he was born. 그럼 최종 문장은 the house where he was born.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마을은 영어로 town. 내가 살다는 영어로 I live. 그럼 최종 문장은 the town where I live. 그들이 파티를 했던 방, 방은 영어로 room. 그들이 파티를 열다는 they had a party. 그럼 최종 문장은 the room where they had a party. 이렇게 바로바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길게 만들 때 필요한 전치사만 잘 알고 있어도 쉽게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치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인터넷입니다. 먼저 이는 제한된 공간, 경계가 있는 공간을 말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 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크게 보면 도시나 나라 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n the room, 방 안. In a car, 차 안. In Korea, 한국에서. 다음은 전치사 on은 표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대부분 오픈된 장소나 교통시설을 탈 때 사용이 됩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On the bus,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전치사 at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점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데 at the door, 문 앞에서. at station, 역에서. at home, 집에서.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하고 on은 2차원, 즉 평면, at은 1차원, 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In the hotel, at the hotel. 둘 다 호텔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는 3차원, 즉 호텔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되고 at은 점, 즉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at the hotel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in the car, 다음에 on the bus. 이렇게 똑같은 차량이지만 in에는 car 사용하고 버스에는 왜 on을 사용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서 탈 수 있는 것은 on, 서서 타지 못하고 앉아서 가야만 하는 차량은 i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장소 전치사를 사용하는 영어 순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 다음에 장소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호텔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in, on, at 전치사가 다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어순 공식에 따라서 사람 다음에 장소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people, 길거리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on the street, 그래서 people on the street.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방은 공간이 있는 3차원이기 때문에 in the room, 그래서 people in the room. 호텔에 있는 사람들, 호텔은 정확한 지점이기 때문에 at the hotel, 그래서 people at the hotel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죠? 네, 길거리라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 아까 배웠던 표현대로 바로 사용해 보면 people on the street, 다음은 학생들이다. 상대방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re students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 내가 만났던 학생들이다. 첫 번째 공식에서 배웠던 부분들인데요. 같이 만들어 볼게요. People on the street are students.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다. 어떤 학생들이죠? 내가 만났던 학생들.
그래서 사람, 사람 동작 순으로 어순을 연결하면 됩니다. People on the street are students I met yesterday.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어순 공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문장이 길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었다. 여기서 사람 부분을 찾으면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있는 아이들일까요? 방 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방 안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in the room. 그럼 사람, 장소, 어순 공식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children in the room. 동작은 먹었다. had. 무엇을? 간식을. snacks. 그래서 children in the room had snacks.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장을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지난주에 만든 간식을 먹었다. Children in the room had snacks. 어떤 간식이죠? 네, 내가 만든 I made. 언제? 지난주에 last week. Children in the room had snacks. I made last week.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 인원해 때문에 문장이 좀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영어 어순 공식, 사람, 장소 공식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장이 길어지는 또 하나의 공식은 바로 동작에 ing를 붙이면 되는데요. 다음 단어를 볼게요. 서 있는 학생, 먹고 있는 소녀. 이렇게 사람 다음에 동작 ing를 붙이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서 있는 학생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 있다는 영어로 stand 이기 때문에 영어순 공식에 따라서 사람을 먼저 적고 a student 다음 동작 ing이기 때문에 standing 그래서 a student standing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단어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학생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 다음 장소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a student standing 서 있는 학생 어디에 서 있을까요? 네,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정확한 지점이기 때문에 at the bus stop 그래서 최종 단어는 a student standing at the bus stop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단어로 문장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학생이 음악을 듣는다. 사람 부분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바로 적어보면 a student standing at the bus stop 음악을 듣고 있다. 음악을 듣다는 listen to music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a student standing at the bus stop listens to music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먹고 있는 소녀 먹다는 영어로 eat 이기 때문에 먹고 있는 소녀는 a girl eating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it을 쓸 때 중요한 점은 대부분 먹다 하면 무엇을 먹는지가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아침을 먹고 있는 소녀 a girl eating breakfast 이 소녀가 내 여동생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A girl eating breakfast is my sister 이렇게 긴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작 ing를 사용하는 지름길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My brother wearing pants. 바지를 입고 있는 동생. Children running around. 뛰어다니는 아이들. Parents talking to him.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님. A girl waiting for us. 우리를 기다리는 소녀. A student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고 있는 학생. A man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 사람 동작, ing 표현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 상황에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나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다. 이렇게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을 넣게 될 때 문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영어 어순 공식으로 문장 끝부분에 to 동작 이렇게 넣어주면 끝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나는 하루 종일 깨어있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람 동작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나는 마셨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나는 I 마셨다. 마시다의 과거이기 때문에 drank 무엇을 마셨죠? 네, 커피입니다. coffee. 그럼 왜 마셨을까요? 깨어있기 위해서 to 동작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to stay awake all day. 그럼 최종 문장은 I drank coffee to stay awake all day.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비슷한 문장으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나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주방으로 갔다.
가장 먼저 사람 동작으로 시작하면 좋은데요. 사람은 나, 동작은 갔다. I went. 어디로 갔을까요? 네, 주방입니다. To the kitchen. 왜 갔죠? 먹기 위해서. to 동작이기 때문에 to have. 무엇을? 저녁을. dinner.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went to the kitchen to have dinner.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문장을 길게 하면 나는 엄마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주방으로 갔다. 엄마가 만든 저녁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물건, 사람 동작으로 하면 되겠죠? Dinner, my mom made 이렇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I went to the kitchen to have dinner my mom made 이렇게 문장을 길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맨 끝부분에 to 동작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요.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To watch movies, 영화를 보기 위해서.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To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이런 어수를 잘 기억하셔서 풍성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소년. 이 단어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부터 써야지 이렇게 헷갈리고 단어는 떠오르는데 문장이 안 떠오르게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공식만 사용하면 바로바로 말이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람, 후, 동작, 물건. 가장 먼저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부터 먼저 써보시면 됩니다. 방금 단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제가 원리 부분에도 설명했지만 길게 말하려면 짧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소녀를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소녀는 영어로 a girl, 사람 다음에 who를 넣으면 되니까 a girl, who 다음 동작을 넣어주면 되는데 동작은 좋아하다, likes, 무엇을 좋아하죠? 네,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문장은 a girl who likes books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길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책을 좋아하는 소녀가 내 여동생이야. 책을 좋아하는 소녀는 영어로 a girl who likes books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동생만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 A girl who likes books is my sister. 이렇게 제이쌤 설명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삼촌.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려면 사람, 후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부분에는 삼촌, uncle, 어떤 삼촌이죠? 살고 있는, 살다는 live, 어디에? 부산에, in Busan. 그래서 최종 문장은 uncle who lives in Busan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삼촌이 있다. 나는 있다는 영어로 I have, 누가 있을까요? 네, 부산에 살고 있는 삼촌이겠죠? I have an uncle who lives in Busan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나타낼 때 사람 다음 후 동작으로 연결되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Dad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아빠. The one who trusts me, 나를 믿어주는 사람. A boy who passes the exam, 시험을 통과한 소년. A friend who plays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친구. 이렇게 사람 후 동작으로 연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예문도 꼭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미국 7살 아이가 매일 쓰는 표현으로 긴 문장을 만드는 영어 우승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부터 긴 문장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짧은 문장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 지름길을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정성이 담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이쌤이 친절하게 댓글도 달아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